지난 한 해 동안 알래스카 화산 관측소는 얼음으로 덮인 거대한 화산인 스퍼산 주변에서 3,500회 이상의 지진과 작은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지반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산성비를 일으키고 새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불쾌한 가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요. 연구원들은 화산이 폭발할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화산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앵커리지 주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129km 떨어진 얼음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퍼산은 알래스카 남서부에 약 1931km에 걸쳐 펼쳐진 일련의 화산인 알루샨 아크의 일부예요. 이 지역은 화산과 위협적인 지진으로 유명한 악명 높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지진의 90%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화산 관광은 실제로 존재해요. 통제되고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산 캔 음료수를 열 때 조심하기만 한다면요. 스퍼산이 이 지역의 다른 화산과 다른 점은 두꺼운 얼음과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있는 몇 안 되는 대형 성층 화산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 얼음층은 증기와 화산 진흙 흐름을 만드는 격렬한 분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5,000년 이상 분화하지 않은 주 정상과 20세기의 활화산으로 분화한 크레이터 피크 등 두 개의 주요 분화구가 있습니다. 1953년에 한 번, 1992년에 3번 분화했어요. 성층 화산은 과거 분출로 인해 굳어진 용암, 화산재, 암석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두꺼운 마그마가 가스를 가두고 압력을 쌓아 결국 갑작스럽고 극적인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분화할 수 있어요. 뚜껑이 날아갈 때까지 내부에 증기가 쌓이는 가스레인지 위에 밀폐된 압력소처럼 스퍼산 화산의 마그마는 압력이 너무 높아질 때까지 가스를 가두어두는 역할을 해요. 그 결과 액체 암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분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은 화산재, 구름, 가스 등의 영향이 화산 주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1953년 크레이터 피크가 격렬하게 폭발했을 때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10km 이상 하늘로 치솟아 앵커리지와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쳤어요. 분화구 근처에서 눈, 얼음, 폭우와 섞인 뜨거운 물질이 빠르게 움직이는 진흙 흐름인 라하르를 만들었어요. 이 라하르가 화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인근 계곡을 범람시키고 잔해로 강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물의 경로가 바뀌고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죠. 가압 탄산음료 병을 일단 열고 난 후에는 처음처럼 나라가 천장을 망칠 염려 없이 다시 코르크마개를 열 수 있어요. 음료를 모두 다시 따르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흔들어도 같은 압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모든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며 지하 배관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롭고 더 뜨거운 물질이 갇혀있던 물질과 섞이면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요. 마치 뜨거운 기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인지 40년 후인 1992년 6월 스퍼산 분화구 봉우리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강력하고 갑작스러웠어요. 거대한 화산 분진 기둥이 이전 기록을 경신하며 14.5km 상공까지 날아갔고 항공 경보와 지상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분화 지점에서 257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화산재를 뿌려대며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화산은 약 4,390만 입방미터의 화산재를 분출했어요. 이는 대도시를 덮거나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17,0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앵커리지 주민들은 화산재 흡입을 피하기 위해 실내에 머물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외딴 곳에 위치해 있고 관측소 과학자들의 조기 경보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8월과 9월에도 화산 폭발이 이어졌어요. 파괴적이긴 했지만 앞선 두 번의 분화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과 잠재적 위험은 어떤가요? 화산 근처의 지반이 거의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성 물질의 배출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공위성은 땅 밑에서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처럼 땅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자연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뿐인데 이를 화산 떨림이라고 해요. 이는 용암이 지표면을 향해 마지막으로 밀려 올라가는 과정을 알리는 길고 이어지는 요란한 지진 현상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해 과학자들과 모니터링 시스템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국이 관광객들에게 방문을 연기할 것을 권고할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화산이 진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앵커리지의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화산이 얼마나 많은 화산재를 내뿜느냐에 따라 다음 상황은 달라집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이전처럼 화산재가 다시 마을을 뒤덮을 수도 있어요. 낮에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화산재가 몇 시간 동안 햇빛을 가려 한낮이 갑자기 황혼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삽을 들게 만드는 약간 성가신 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또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앵커리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산재는 나무나 종이를 태울 때 나오는 부드러운 재와는 다릅니다. 실수로 화산재를 들이마시면 불쾌할 뿐만 아니라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리섬유와 유사한 작고 날카로운 암석과 유리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폐와 기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기계와 자동차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cm가 넘는 매우 두꺼운 화산재는 지붕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화산재에 관한 것입니다. 스퍼산과 같은 빙하 화산은 특히 마그마가 얼음이나 물과 상호작용할 경우 더 미세한 화산재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어요. 이를 증기 마그마 활성이라고 하며 화산재가 더욱 폭발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앵커리지가 큰 영향을 받으려면 화산재 기둥이 도시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날씨와 상관없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근 영공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점이에요. 화산재는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어요. 화산재는 연마성과 내열성이 있지만 제트 엔진 내부에서 녹아 비행 중 엔진이 막히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재는 대기 중에 며칠에서 몇 주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리지 화산은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주요 비행 경로에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면 태평양을 횡단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알래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화물 공항 중 하나가 있는 곳으로 알래스카를 드나드는 물품과 물자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항이 폐쇄되면 식량과 의료용품부터 일상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가 스퍼 화산에 관심을 보였지만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화산은 스퍼 화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제든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탈리아의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은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 근처에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초화산은 조용하지만 대륙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도시 근처 하늘에 화산재를 자주 뱉어냅니다. 한편 카나리아 제도의 쿰브레 비에아 화산은 잠재적인 거대 쓰나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세인트 헬렌스 산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화산은 상황에 따라 옳은 방향으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 중단, 기후변화,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스퍼산은 현재 가장 큰 화산이지만 우리 발밑에 있는 훨씬 더 크고 불안정한 화산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해요. 태평양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 준비하세요.
오리건주 연안에 있는 거대한 수중 용암 공장인 엑시얼 시마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부터 늦어도 2026년 초까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수중에 있지만 바다에 덮여 있다고 속지 마세요. 이 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이 화산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생중계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화산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연구원들은 말 그대로 해저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엑시얼 산이 용암으로 가득 찬 워터베드처럼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배부르다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화산 측면에서 보면 마그마가 지하에 쌓여 해저가 붕괴 직전인 수플레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중 화산 폭발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구상의 화산 활동 대부분은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100만 개가 넘는 해저 화산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용암을 휘젓고 있습니다. 해저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 핫스팟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가 스릴 넘치는 이유는 다른 수중 화산과는 달리 과학적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산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해저에 설치된 장비 네트워크를 통해 마그마의 움직임, 지진 진동, 지각 변형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얼 시마운트에는 세계 최초의 수중 화산 관측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해저에서 실시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센서를 설치한 이래로 이 화산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니터링은 다른 곳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엑시얼을 놀라운 정밀도로 추적할 수 있는 지질학적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엑시얼은 엄청나게 예측 가능합니다. 대략 10년마다 폭발하며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반이 되자 마지막 폭발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풀어 올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과학자들은 엑시얼 화산이 폭발할 날을 기다리며 화산 출현 달력을 만들 정도로 그 일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엑시얼 시마운트는 평범한 수중 화산이 아니에요. 스타일과 개성이 있고 지질학적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해산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수중 화산은 원뿔이나 납작한 돔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엑시얼은 지질학자가 자를 들고 곡선에 대한 원안을 품고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3.2km 바이 8km의 분화구인 비정상적인 직사각형 칼데라로 전통에 맞서 웃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고전적인 원형 모양을 선택하지만 엑시얼은 완전히 아방가르드한 모양을 선택했죠. 이 칼데라에는 수백 킬로미터 높이로 솟은 균열, 통풍구, 용암수로 신비한 돔 모양의 구조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일반적인 둥근 모자 대신 펑키하고 기하학적인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엑시얼의 위치는 지질학적 불꽃놀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와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가지 주요 힘이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첫째, 지퍼가 풀리듯 두 개의 지각판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된 수중 산맥인 후안데 푸카 산맥에 있습니다. 둘째, 지구의 교활한 마그마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작용하는 깊은 멘틀 기둥인 콥 핫스팟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녹은 암석을 끌어올려 해산 전체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쉽게 말해 지각판은 서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댄스 파트너인 반면 콥 핫스팟은 DJ 역할을 하며 열기를 고조시키고 마그마 파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은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마그마 방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배수되고 이동하는 등 화산 내부의 복잡한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퍼져나가는 판과 융기하는 마그마 사이의 경쟁은 엑시얼 화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지문을 부여하며 이 화산이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엑시얼의 정상은 단순한 분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안쪽에서는 더 이상하고 더 시원한 액시언이 펼쳐집니다. 물론 더 뜨겁긴 하지만요. 액시얼에는 섭씨 370도가 넘는 과열된 물을 뿜어내는 블랙스모커 수열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 통풍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를 조성하여 기괴한 생물들이 완전한 어둠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거대한 관충, 개, 박테리아 군락, 문어까지 모두 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연기를 먹고 살며 햇빛과 광합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의 불같은 숨결로 번성하는 파도 아래의 외계 세계와도 같아요. 이러한 벤트 커뮤니티는 과학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낯설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의 초기 생태계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유사한 심해 열수 환경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연구하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이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유사한 통기구가 존재할 수 있는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액시얼 화산이 폭발하면 이러한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재설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용암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만 몇 달 안에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공간이 항상 수요가 있다는 증거가 되죠. 쓰나미나 해안재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세요. 액시얼 분화는 수중에서 천천히 끓는 밥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엄청난 수압으로 유지되고 폭발하진 않죠. 화상은 있더라도요. 최악의 상황은 용암이 해저를 장식하고 개 몇 마리가 쪼그리고 앉을 새로운 통풍구를 찾는 것뿐이에요. 즉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나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용암이 흘러나와 해저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때로는 수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과학자들에게 이 분화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액시얼의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곳, 심지어 육지에서도 분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액시얼 화산의 기괴한 생태계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화산의 활동은 매일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의 형태로 들립니다. 마치 화산 자체가 신음하고 삐걱거리며 터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과학자들이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의 분화 주기를 추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는 과학자들이 사상 최초로 액시얼 화산의 다음 분화를 생중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저 화산이 새로운 용암으로 해저를 물들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파도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서 펼쳐지는 자연 불꽃놀이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액시얼의 장비를 해양과 직접 연결하는 일련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는 해양 관측소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심해의 와이파이인 이 케이블은 녹아내린 암석을 HD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액시얼 화산 폭발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2011년, 2015년의 가장 최근 3번의 폭발은 모두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1월과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달의 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의 공전 궤도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여 해저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마그마 챔버를 한계점까지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은 밤하늘의 낭만적인 빛이 아니라 궁극의 화산 속삭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액시얼이 분출하면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된 수중 분출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자연의 경관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운이 좋다면 심해 분출 ASMR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전 가볼게요.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사듯이 라이브 피드를 새로 고침해야 하거든요.